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포항을 제외하고는 기대 이하입니다. 바로 지난달 중순까지 메르스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피서 경기 역시 알뜰 피서의 영향으로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수심이 얕고 조용해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부터 인기인 구룡포 해수욕장. 평일인데도 제법 많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2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장 이후 피서객 수는 지난해의 64% 수준. 메르스의 영향이 큽니다. 7월 중순까지는 메르스 바람에 손님이 없었는데 그 후로는 손님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정은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포항만 불빛 축제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 늘었을 뿐 울진과 경주, 영덕 할 것 없이 아직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 파도가 넘실대는 대형 물놀이 시설. 대형 물통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찔한 높이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스릴에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재밌고 많은 추억 쌓은 것 같고요. 애기들도 많은데 저도 다음에 나중에 애기 낳고 또 오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손님이 줄었습니다. 김해 대형 물놀이 시설에 손님을 뺏긴 것입니다. 피서객 감소뿐 아니라 피서 경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숙박과 마트 할 것 없이 장사는 되지 않고 쓰레기만 남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숙박 숫자도 많이 늘어서 그런데 전혀 손님이 예년에 비해 가도 올해가 적고 그래요. 올해 해수욕장 피서객 수를 지난해보다 17만 명 늘려 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오는 14일부터 3일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서 날씨가 좋으면 목표한 517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던 울릉도 관광 경기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피서 성수기를 맞아 밀려드는 관광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절정을 이루었던 6월 중하순 200명까지 떨어졌던 울릉도 입도 관광객이 이달 1일 4,000명, 2일에는 3,4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오징어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숙박업소는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민박도 구하기 힘들어 살림집까지 관광객이 찾아들 정도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달려 식수가 모자랐고 렌트카도 동이 났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쯤 되면 관광객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도동항에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 수송 기간을 맞아 여객선을 하루 2회 왕복 운항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선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경영난까지 겪었던 2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는 수송 인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오늘까지 하면 벌써 19,000명으로 거의 관광 회복이 다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군민 결의 대회까지 열었던 울릉군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원래 관광객이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가 안정되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도 경제의 원천인 관광이 메르스 불황은 확실히 극복했지만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까지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일까지 4일간의 연휴 기간에 사적지와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유적지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184곳이 무료 또는 50%까지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또 경주 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바실라 공연과 경주 동궁원 등 6개 관광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도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경상북도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 기간 주요 시군마다 3, 4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포항 바다국제연극제와 제9회 칠포 재즈 페스티벌이 나름대로 관객을 모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국제 바다연극제에는 5일간 5천 명이 찾았고 나흘간 열린 칠포 재즈 페스티벌에는 12,000여 명이 찾아 한여름밤의 축제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축제에는 동호인뿐 아니라 가족과 연인 등도 많이 찾아 축제의 저변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이 2주 이상 이어지면서 과일이 햇볕에 타는 일소 현상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의 피해가 큽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잘 자란 것 같지만 한쪽엔 멍이 든 자국처럼 까맣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으로 과일 표면이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사과 농사 지은 지 몇십 년 되지만 이렇게 폭염 때문에 사과 피해를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덥기는 덥습니다. 감과 배에도 일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사과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는 보험 적용에서 제한돼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하락될 뿐만 아니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과나무 상단부의 썩은 사과를 철저히 제거하는 등 방제에 나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받은 과일이 2차적으로 이제 탄저병이라나 병의 간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미리 조기 제거해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비가 온 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일소 현상이 우려된다며 탄산칼슘 등의 약재를 뿌려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6월 28일 장맛비가 내린 이후 한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울진지역에 또다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밭작물은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고 수도작에도 가뭄이 우려되자 농업용 관정구와 양수장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남대천 상수원이 고갈되자 7월 29일부터 왕피천에 보조 취수원을 가동하고 있고 3개 마을 상수도 지역에 운반 급수를 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아껴 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화랑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신규 분양 실적은 15,4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0여 가구보다 갑절 이상 늘었고 포항도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주택 매매 건수도 38,000여 가구로 전년도보다 62%가 증가한 가운데 포항시도 전년도보다 1,000가구가 많은 6,800여 가구가 거래됐습니다. 아파트 신규 사업 승인은 구미가 2,400여 가구, 예천이 2,000여 가구, 경산이 1,200여 가구였지만 포항은 478가구로 지난해 상반기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체 여름이 언제쯤 끝나나 싶은데요. 오늘 영주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벼 수확이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벼 나락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반 벼보다 한 달 정도 수확이 빠른 극조생 품종 좋은 벼의 올해 첫 수확입니다.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지 100일을 갓 넘겼고 지난해 수확보다도 5일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일조량이 뛰어나 쌀알이 더 많이 연글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장마와 이제 가뭄으로 인해 일조량이 좋아서 수확량이 늘어난 것 같고 광복절을 전후에 수확하는 영주 햅쌀은 4년 전부터 8.15 광복쌀 브랜드로 출하돼 추석용 햅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로 연간 180톤의 햅쌀이 생산되는데 가격도 가을 수확쌀보다 1.5배 정도 높습니다. 대형 마트나 특히 하나로 마트 또 그리고 우리 농협 전체 각 지점으로 저희들이 쌀이 팔리고 광복이라는 기념이 있어서 더욱 더 이 같은 햅쌀의 인기로 경북의 경우 조생종벼의 재배 면적이 전체 쌀 면적의 10%를 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 약 20톤을 이달 말까지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잠수부와 인양틀 등을 이용해 수심 100m 아래 1,600헥타르에 버려져 있는 폐어구와 통발 등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6월 초부터 독도 해역 쓰레기 실태 조사를 시작해 이달 말 수거를 완료할 예정인데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3톤을 수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포항시 흥해읍 용안리 방파제에 설치된 구조물을 위해서 낚시하던 56살 김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팔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실족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3시쯤에는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19살 강모 씨 등 2명이 물에 빠졌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반쯤 울릉군 울릉읍 몽돌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을 잃은 50살 하모 씨를 119 시민 수상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 56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원 1,200여 명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순환사고로 경북 지역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경주에는 낮 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 오늘 밤 포항에는 열대야 소식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더우셨죠?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의 문턱을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낮 기온이 34.6도까지 올랐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이상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경덕, 포항, 경주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때는 2명 중 1명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린넨이나 면소재의 옷을 착용하거나 적당한 당분 섭취로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영덕,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복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오히려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제철소는 1972년 1후판 공장을 가동한 뒤 지금까지 후판 제품 생산 누계 1억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께 12mm 후판으로 폭 7m 도로를 포장했을 때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고 석유 수송용 강관을 지구에서 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포항제철소는 1972년 1후판 공장에 이어 1978년에 2후판 공장, 1997년에는 3후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전국 역사와 지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되는 독도 포럼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일선 학교의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55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과 함께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독도 경비대 위문과 독도 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견학 등이 이어지고 독도 명예 주민증도 받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의과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동국대는 의대 봉사 동아리인 힙홈에서 학생들과 교수 40여 명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활동, 응급처치 교육 등을 했고 농가 일손 돕기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의과대학은 지난 1992년부터 23년째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국제선 이용객의 주차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국제선 출발 도착 탑승권을 가지고 있던 이용객들에게는 최대 나흘 동안 주차료를 무료로 해주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비용 항공사 취향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공항 주차장과 주변 지역 도로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불법 주차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폐지 배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어제까지였던 휴가철 연안 여객선 특별 수송 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선박 14척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운항 횟수도 일일 평균 181회 늘려 수송 능력을 평상시 대비 23%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초과 승선과 과적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특별 수송반을 운영해 기상 악화나 만일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투자유치제도 개선 추진단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기관단체 실무자 1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그동안 공장 등록과 관련해 녹지지역 임목도 기준을 완화하고 포항철강공단 내 13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국도비를 더 지원해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를 찾기 위해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발족해 운영합니다. 시유재산 찾기 TF팀은 70년대 새마을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통해 공공용지로 기부됐거나 이미 보상이 끝났지만 경주시로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시청 문서고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된 자료와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시유지회 소유권 등기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산업의 성장이 농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식품 산업의 규모는 91조 8천여억 원에서 156조 8천여억 원으로 71% 성장했지만 농림업 생산액은 46조 6천여억 원으로 25.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에서도 음식점업과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각각 17%와 15%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최근 10년 사이 오히려 20%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